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 구탱이형 잘 가요라고 하는데 김주혁 씨가 어제 이제 발인을 거쳐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김주혁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영결식과 발인에는 김주혁과 친분을 나눈 100여 명의 동료가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서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을 잘못 발음해 구탱이형이라 불린 김주혁은 인간미 넘치는 배우였다라고 합니다. 술을 전혀 못했지만 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이 없이 소통했고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스텝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본인이 그 잠을 깨울까 좀 더 자라면서 자신의 방을 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서울 어워즈에서 영화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주신 것 같다 하면서 연기에 대한 의욕을 다시 불태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상식이 있은 지 사흘 뒤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잔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섰다 지운다 널 사랑. 요 며칠 이제 김주혁 씨 얘기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저도 어제 사실 이제 김주혁 씨랑 제가 사실은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지인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 김주혁 씨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인생 별거 있냐? 뭐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또 최선을 다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갔어요. 맹 교수님은 김주혁 씨 죽음을 보면서 좀 이보다는 연배가 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대 4050 세대가 김주혁 씨의 죽음을 유독 슬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같은 동병상련이죠. 예. 우리가 죽음 앞에 모두가 초연하잖아요. 저하고는 거의 띠동갑이 되는 참 젊은 친구잖아요. 고인됐지만은 좀 군이라고 하고 싶어요. 장가를 안 갔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김주혁 군의 아픔은 우리 현재 이 삶의 자화상 같아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시잖아요. 암으로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약간 광고 영상을 봤어요. 관심이 있어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광고를 찍으면서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내게 주는 따뜻한 눈길이 되게 가슴에 저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강호동과 무릎팍도상가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것이 너무 죄스럽다.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짠했어요. 전 이런 것 같아요. 격동적일 때 가장 아름답고 그런 좀 뭐랄까 미화적인 인간적인 그런 삶의 부분을 도려냈던 영화인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오늘 아버지가 2년 전에 그리고 또 오늘은 어제는 또 우리 김주혁 군이 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언젠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죽음을 맛본 분들, 저는 3년 차로 이제 부모 세 분을 보내고 나서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 봤을 때 삶 별거 아니구나. 짧구나. 슬프구나.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정말 싸우지 말고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식의 어떠한 자화상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40대 중반에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훅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나도 언젠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당장 내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뭐 정치인들 치열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대 당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정치인들도 조금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김주혁 씨보다 오히려 그 김무생 씨 예.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옛날에 뭐 드라마도 많이 보고 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이제 팬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은 이제 뭐 정치인이나 또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시체말로 뭐 진짜 사고 치는 예. 택도 없는 그런 행태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뭐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해서 김주혁 씨는 정말 인간미 넘치고 마음씨 따뜻하고 착한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있었는데 예.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좀 오래 살아서 우리 사회에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예. 이랬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가니까 예.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조대진 변호사도 뭐 엄청 인생 열심히 사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지금 뭐 김지혁 씨랑 앵커님이랑 동갑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왜요? 김지혁 씨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왜 그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늘이 빨리 데려가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김지혁 씨가 그 알려진 대로 되게 배려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마음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장례식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한 100명 정도 동료들이 왔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김주혁 씨의 사망에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잘 밝혀주는 게 예. 고인의 안타까움을 좀 덜어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이 사인과 관련해서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또 입술을 굳게 이제 물고 계신데 왜 뭔가 왜 숙연해지죠? 아, 예. 아니 뭐 죽음 앞에는 뭐 누구라도 예. 다 이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40대 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굉장히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충격도 받고, 나도 어쩌면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이제 뭐 차량 관련한 교통사고죠. 예. 자, 이제 그런 그 사고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지금 이제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런 이상은 사실은 40대 남성들이면 누구나 이제 처음으로 신체에 약간 이상이 오는 걸 느끼는 게 그 즈음이거든요. 뭐 병이 하나씩 예. 생기죠, 40대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더욱더 이제 감정이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40대가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워낙 늦게 결혼하니까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나이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에 거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저 집안에서 기둥. 그러니까 뭐 자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넓은 의미의 집안에서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내가 이거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그 위기감도 동시에 든다는 거죠.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그렇죠. 어깨에 책임감은 엄청 커지는 시기가 40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을 해서도 예. 그렇고 지금 내가 이 당분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오고, 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저도 예. 그랬던 것 같거든요. 40대 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안정한 시기, 심리적으로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저 나이 때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렇죠. 심각하게 어제 이제 술 드시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얘기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아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기가 40대이고 또 몸에서는 한두 가지 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직장에 와서는 이 시기 40대에 잘못하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또 40대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건강과 이 책임감과 이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게 바로 40대인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데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훅 가는 이 김주혁 씨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주혁 씨의 죽음을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계속 이게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50대 후반을 향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40대 중반. 저희는 아니고 예. 김 교수님만. 예. 40대 중반이 꽃입니다. 예. 저에게 만약에 13년으로 예. 돌아간다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저분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만큼 가슴에 와닿는지 예. 처절히 느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박명식 의원한테 질문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지고 정말 별거 아니구나, 예. 허업이구나 이걸 느껴지는 삶. 이것이 오늘 김주혁 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예. 뭐 지나치게 이 허무주의, 삶의 허무주의로 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김주혁 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렇게 약간 이제 성찰적인 태도는 굉장히 좀 필요해 보여. 박 의원님, 이제 조금 정치 나중에 이제 혹시 또 이제 정치를 또 지금 잠깐 이제 벗어나 계시지만 또 국회 들어가시고 또 뭐 어떤 큰일 하시면서 이제는 안 싸우고 잘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주혁 씨 같이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또 팬들로부터 예. 전폭적인 그런 지지, 성원을 받는 분들에 비하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들로 받는 정반대의 그런 지탄, 비난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볼 예. 때 뭐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좀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김주혁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너무나 이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줬고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픔을 뭐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요. 이 유족들 또 김주혁 씨를 아는 동료 배우들의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늠하기가 좀 어렵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두심 씨가 그날 이틀 전에 그 김주혁 씨 사망하기 이틀 전에 같이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을 받으면서 이제 상을 받고 20년 만에 이제 조연상을 받았으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괜시리 밥을 좀 한 끼 사주고 싶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못 사주고 간 그 다음날 이제 사망을 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속상하다. 이제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인 그 김무생 씨하고도 되게 친구 사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처럼 많이 되게 이뻐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기고 한 번이라도 더 안부 묻고 맞아요. 이러는 게 더 삶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밥 한 번 더 같이 먹어주고 같이 밥 사주고 예, 뭐 이렇게 험담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자. 이게 아마 김주혁 씨가 남기고 간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해야죠. 예. 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저 나이 때,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이제 남자들이 흔히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남자라고 꼭 단정할 예. 필요 없어요. 이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도 40대 제가 굉장히 남자니까 많은 남자 예.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 직장인 가장을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40대 초중반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 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궤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단계고,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족들 또 챙겨야 될 가족들은 예. 더 있고 그 중압감은 더 있고, 그래서 이제 매우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직장 생활을 계속 할지 아니면 빨리 가서 어디 창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예. 사실은 교육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그런 예.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에서 사실은 뭐 김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 규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사고 산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질병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 나이 때 남성들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직장에서 뭐 과로사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의외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그 직급인데다가 제일 치열한 경쟁 시기예요. 바로 40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조직 또 내에서. 이제 가정도 챙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몰리는 시기였는데, 김지혁 씨도 비슷한 그런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물이 올라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큰 연기자로 이제 커가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아마 그 외부에서 모르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고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 있을 수 않았을까. 있죠. 예. 그런 그 스트레스도 어쩌면 이번 사고와 좀 연관지어서 약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정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40, 50 세대 주변에서 또 친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막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또 40이죠. 부모님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는 시기도 또 40대, 50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시기에 이렇게 떠나는 이 김주혁 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동료 연예인들이 막 울먹이는 모습도 있고 한때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도 그 슬픔 어찌하지 못하네요. 예, 김주혁 씨의 영상 좀 조금 보고요. 이 사고 원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기요! 조선 분이세요? 훌륭한 비행사 되시고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손해보는 건 바로 너야. 제 선택입니다. 이쯤 돼서 그만둬라.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챙겨둬라. 그냥 저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제가 잘 못했던 거에 대해서 표현 못하고 단 한 번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는 이 부요막심한 자식이 후회스러운 거죠. 영화에선 상 처음 타봅니다. 올해로 연기 생활한 지 20년 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언제 봐도 참 정감 가는 배우인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인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정확한 사인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급발진, 음주운전, 또 차량 결함,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뭐 제시가 됐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최초에는 그 목격자가 김주혁 씨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라는 목격이 나와서 심장마비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제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 그 다른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하면서 공개되면서 마치 심장마비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검 관련돼서 진행이 된 뒤에 심장마비에 관련된 사인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차량이라든지 기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급발진은 뭐 가능성은 두고 염두에는 해두고 있지만 브레이크 등이 당시 상황에서 안 들어온 걸로 봤을 때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차량 결함이 아니냐 이런 의문 때문에 국가수의 차량에 대한 지금 검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술도 잘 안 먹고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데 또 다른 지인은 뭐 이게 피부과나 이런 약을 좀 먹었다라고 하는 분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전에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이제 그 본인 의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피부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항히스타민제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약간 좀 그 졸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장에 약간 좀 그 약간 부작용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혁 씨 그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 그런 약을 먹으면 이제 과도하게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이제 지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졸음이라고 하기에는 1차 사고 뒤에 차량이 좀 멈췄거든요. 아무리 졸린 사람도 접촉사고 나면 잠이 확 깨죠. 근데 이 문제는 1차 접촉사고 이후에 다시 또 갑자기 이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졸음하고 다른 것이 이제 그 감기약 먹고 그래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굉장히 나른해지거든요. 비몽사몽으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사인은 어찌됐건 두부 손상이라는 거니까 차가 충격을 대면서 머리가 이제 벽에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사인은 이제 그것이나 사고 그 발생
그다음에 이제 벽에 부딪히기 그 전까지의 그 몸 상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거죠. 어쩌면은 김주혁 씨의 죽음이 왜 있었는지 그 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이제 영원히 이렇게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 구탱이형 잘 가요라고 하는데 김주혁 씨가 어제 이제 발인을 거쳐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김주혁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영결식과 발인에는 김주혁과 친분을 나눈 100여 명의 동료가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서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을 잘못 발음해 구탱형이라 불린 김주혁은 인간미 넘치는 배우였다라고 합니다. 술을 전혀 못했지만 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격이 없이 소통했고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스텝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본인이 그 잠을 깨울까 좀 더 자라면서 자신의 방을 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서울 어워즈에서 영화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주신 것 같다 하면서 연기에 대한 의욕을 다시 불태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상식이 있은 지 사흘 뒤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잔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부모 세 분을 보내고 나서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 봤을 때 삶 별거 아니구나, 짧구나, 슬프구나,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정말 싸우지 말고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식의 어떠한 자화상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40대 중반에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훅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나도 언젠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당장 내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정치인들 치열하게 살잖아요. 막 이렇게 서로 막 상대 당에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정치인들도 조금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김주혁 씨보다 오히려 김무생 씨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옛날에 드라마도 많이 보고 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이제 팬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은 이제 정치인이나 또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시체말로 진짜 사고치는 택도 없는 그런 행태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김주혁 씨는 정말 인간미 넘치고 마음씨 따뜻하고 착한 그런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좀 오래 살아서 우리 사회에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가니까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도 엄청 인생 열심히 요 며칠 이제 김주혁 씨 얘기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저도 어제 사실 이제 김주혁 씨랑 제가 사실은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지인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 김주혁 씨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인생 별거 있냐?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또 최선을 다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갔어요. 맹 교수님은 김주혁 씨 죽음을 보면서 좀 이보다는 연배가 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대 40, 50 세대가 김주혁 씨의 죽음을 유독 슬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같은 동병상련이죠. 예. 우리가 죽음 앞에 모두가 초연하잖아요. 저하고는 거의 띠동갑이 되는 예. 참 젊은 친구잖아요. 고인됐지만은 그냥 군이라고 하고 싶어요. 장가를 안 갔잖아요. 결혼 안 했잖아요. 김주혁 군의 아픔은 우리 현재 이 삶의 자화상 같아요. 오늘은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약간 광고 영상을 봤어요. 관심이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광고를 찍으면서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내게 주는 따뜻한 눈길이 되게 가슴에 저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강호동과 무릎팍도상가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것이 너무 죄스럽다.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짠했어요. 전 이런 것 같아요. 격동적일 때 가장 아름답고 그런 좀 뭐랄까 미화적인 인간적인 그런 삶의 부분을 도려냈던 영화인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오늘 아버지가 2년 전에 그리고 또 오늘은 어제는 또 우리 김주혁 군이 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언젠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죽음을 맛본 분들, 저는 3년 차로 이제 이게 40대가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워낙 늦게 결혼하니까 초등학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나이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에 거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저 집안에서 기둥. 그러니까 뭐 자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넓은 의미의 집안에서도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내가 이거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그 위기감도 동시에 든다는 거죠.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그렇죠. 어깨에 책임감은 엄청 커지는 시기가 40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 당분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에 이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40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안정한 시기, 심리적으로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저 나이 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심각하게 어제 이제 술 드시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그 얘기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기가 40대이고 또 몸에서는 한두 가지 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직장에 와서는 이 시기 40대에 잘못하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또 40대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건강과 이 책임감과 이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게 바로 40대인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데 떠난다는 인사도 없이 훅 가는 이 김주혁 씨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내 주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주혁 씨의 죽음을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지금 뭐 김주혁 씨랑 앵커님이랑 동갑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왜요? 김주혁 씨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왜 그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늘이 빨리 데려가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요. 김주혁 씨가 그 알려진 대로 되게 배려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마음도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장례식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한 100명 정도 동료들이 왔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김주혁 씨의 사망에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잘 밝혀주는 게 고인의 안타까움을 좀 덜어주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사인과 관련해서 뭐 잠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또 입술을 굳게 이제 물고 계신데 왜 숙연해지죠? 아니 뭐 죽음 앞에는 뭐 누구라도 다 이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40대 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굉장히 이런 보면서 이제 충격도 받고, 나도 어쩌면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이제 뭐 차량 관련한 교통사고죠. 자, 이제 그런 그 사고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지금 이제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런 이상은 사실은 40대 남성들이면 누구나 이제 처음으로 신체에 약간 이상이 오는 걸 느끼는 게 그 즈음이거든요. 뭐 병이 하나씩 생기죠, 40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그
더욱더 이제 감정이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진짜 공감을 하는